밤마다 우체통을 열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모르는 단 하나의 편지가 남아 있었죠. 그 편지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리움으로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이 이야기와 함께 당신의 마음도 잠시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겨울 저녁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듭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 하나.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래된 낡은 우체통 하나가 있습니다. 윤정임 78살의 노모. 그녀는 오늘도 어김없이 털모자를 눌러쓰고 작은 걸음으로 현관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녀의 하루는 그 우체통으로 시작해서 그 우체통으로 끝납니다. 누군가에겐 아무 의미 없는 쇳덩어리일 뿐이지만 그녀에게 그건 아직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오늘도 없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실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익숙함처럼 없다는 말마저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그녀는 우체통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겨울 공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소리마저 그녀에겐 위안이었습니다. 윤정임 씨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뜨거운 물을 끓이고 작은 찻잔에 녹차를 한 잔 따릅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봅니다. 그 산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봄엔 연두빛으로, 여름엔 짙은 초록으로, 가을엔 단풍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녀는 그 산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이름을 부릅니다. 민수야. 오늘도 잘 있겠지? 그 이름은 10년째 부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답은 오지 않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사랑의 언어였죠.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임 씨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 아들은 도시로 떠난 뒤 편지 한 장 없이 사라졌다는 걸. 할머니, 오늘도 편지 기다리세요? 응, 오늘은 올 것 같아서. 그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오늘은 올 것 같다. 그녀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오지 않을 거란 걸. 하지만 그 말이 그녀를 하루 더 살게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민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냥 그 한 번만이라도. 밤이 깊어갑니다. 집 안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보일러 대신 오래된 장작 난로 하나. 벽 한쪽엔 남편의 사진이, 그리고 그 옆엔 어린 민수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은 수천 번, 수만 번 마음속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냥 세상이 아이를 빼앗아간 거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게 되었죠. 그녀의 방 안엔 아직도 민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엔 민수가 쓰던 연필,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적힌 카드 한 장. 그 카드는 세월의 발에 노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걸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글씨 참 못 썼지, 근데 귀엽네. 잠시 정적 감정의 여운. 그녀는 그 카드를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카드의 종이 냄새는 낡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유독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루가 이틀 같고 한 달이 계절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밤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어쩌면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있다는 증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야, 엄마는 잘 지낸다. 내가 걱정할까봐 말인데. 요즘은 무릎이 좀 아프지만 괜찮아. 그녀는 마치 아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그 말들은 바람을 타고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그 말들이 언젠가 민수의 꿈속에라도 닿을 거라고.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로 할머니의 발자국이 이어집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텅 빈 우체통.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도 없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썹 사이로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 안 와도 괜찮아.
민수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자국이 쌓이고 그 위로 또 눈이 내립니다. 잠시 후면 그 발자국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의 기다림처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도 그렇게 지워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의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어린 민수가 그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햇살이 아직은 차가운 그 오후. 윤정임 할머니는 평소처럼 대문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마당에 낙엽을 스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 소리마저 마치 그녀의 마음을 닦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오면 마당 깨끗해야지. 먼 길 오니까. 그녀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이젠 그 문장조차 주문처럼 입에 붙었습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우체부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어이 거기. 오늘도 편지 있나? 글쎄요 한번 볼까요? 이거 뭐야 이름이 윤정임 씨 맞죠?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체부의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주소만 적혀 있고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이게 누가 보낸 거요? 발신인 없네요. 그런데 손글씨예요. 오래된 느낌이에요. 우체부가 떠난 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름 모를 두려움과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혹시 민수일까?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혹시 모르지.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의 표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던 듯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봉투의 모서리를 살짝 찢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교복 차림. 그 미소는 오래전 그녀가 기억하던 그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그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뒤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이번엔 꼭 찾아뵐게요. 민수 드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할머니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 눈물은 후회도 기쁨도 아닌 그저 기다림이 무너진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잘 있었구나. 우리 민수가.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사진과 편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건 꿈일까? 아니면 정말? 그녀는 수십 번이나 봉투를 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소도 글씨도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필체 분명 아들의 손글씨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새 옷을 꺼냈습니다. 10년 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둔 회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오면 놀라겠지? 엄마 늙었다고 흰머리 많다고 놀리겠지? 살짝 웃음. 그래도 괜찮아. 늙은 게 죄는 아니잖아. 그녀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이불을 털고 냄비에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그 냄비 속 미역국은 오래된 레시피였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던 날 마지막으로 끓여줬던 그 맛. 방 안에는 미역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 속에 추억이 깃들었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밥을 먹던 모습, 엄마 미역국은 생일에 먹는 거라니까. 하던 그 장난기 섞인 목소리. 그녀는 그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의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꽃병을 꺼내 새로 꽃을 꽂았습니다. 장미와 국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에서 꺾어온 민들레 한 송이. 민수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지.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이번엔 꼭 찾아뵐게요.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올 거지? 이번엔 꼭꼭 와야 한다. 그 말은 기도 같았습니다. 아니 오랜 기다림이 만들어낸 마지막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봉투를 머리맡에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어린 민수가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그녀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이 오고 새벽 닭이 울기 전 그녀는 잠시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으론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봉투가 그 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세월을 건너온 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윤정임 할머니의 집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 그날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윤정임은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너무도 시끄러웠습니다. 사진 속에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가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본 표정과 같았습니다. 기억은 늘 그렇게 불쑥 찾아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색이 바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여 년 전 봄비가 내리던 날, 윤정임은 좁은 시장 골목에서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그녀의 이마엔 땀이 맺혔습니다. 민수야, 물 좀 떠다 줄래? 엄마 손이 끈적하네. 네 엄마. 그때의 민수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의 하루는 서로에게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좋은 기억보다 상처를 먼저 데려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 되던 해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임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그 와중에도 도시락을 싸서 민수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남은 떡을 싸들고 돌아오는 길에 학교 앞에서 낯선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모두 깔끔한 옷에 손에는 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만 낡은 교복과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야, 너네 엄마 시장에서 떡 판다며? 그거 냄새 나지 않냐?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냐? 나 봤는데? 시장에서 막 고무장갑 끼고 있더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야, 저녁 먹어야지. 오늘은 엄마가 내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 됐어. 나 배 안 고파.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때문에 다들 놀려. 다른 애들은 다 멋진 엄마 있는데 왜 나만 시장에서 일하는 엄마야?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다음엔 손 닦고 갈게. 냄새 안 나게.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임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깜빡이고 그녀의 눈동자에 그 불빛이 반사되었습니다. 내 손이 냄새 난다고. 내 아들이 그랬구나.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며 민수는 점점 변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고 식사 자리에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정임은 그저 묵묵히 아이의 방 앞에 밥상을 두고 갔습니다. 그 밥은 식어도 그녀의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민수는 도시로 나가겠다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울로 올라갈게. 여기선 아무것도 못해. 서울? 갑자기 무슨 소리야? 거기서 어디서 자고 뭐 먹고. 알아서 할게. 나 이제 더 이상 남 눈치 보며 살기 싫어.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결심이 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는 잘 지낼 거잖아.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 뒤로 할머니의 숨죽인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정임은 매일같이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루를 기다림으로 보내며 늙어갔습니다. 기억 속의 민수는 늘 어린 소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 속 민수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잘 자랐구나. 그녀의 목소리엔 슬픔보다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원망보다 사랑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법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상처를 조금씩 희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날 밤 윤정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엔 민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해맑은 웃음으로 엄마 나 돌아왔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막 고개를 내밀던 시기였습니다. 윤정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 속에 섞인 흙 냄새와 봄의 기운이 그녀의 가슴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깨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지난밤의 꿈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아들, 그의 목소리, 그리고 이번엔 꼭 찾아뵐게요. 라는 문장.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올 것이라고. 그래, 오늘은 좀 치워야겠네. 민수가 오면 깜짝 놀라겠지. 그녀는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끝 낡은 벤치 위엔 아직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를 닦으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앉아서 같이 차 마시자고 해야지.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같이 대문 앞을 쓸었습니다. 마치 그 문을 통해 들어올 사람을 맞이하듯이 문턱을 닫고 현관문 유리까지 닦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에이 뭐 그냥 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녀의 웃음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대라는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지만 그녀의 얼굴엔 분명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봄과 함께 조금씩 흘렀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글자가 달리 보였습니다. 첫날엔 미안해요가 눈에 들어왔고 그 다음 날엔 찾아뵐게요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글씨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리며 그 손끝으로 아들의 체온을 느끼려 했습니다. 하루는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구에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이 편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발신인이 없네요. 이건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다시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오겠지.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대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질녘이면 노을빛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노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하늘이 참 예쁘다. 너도 그 하늘 보고 있지? 그 목소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에 남은 누군가에게 말을 걸듯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마을엔 논두렁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이웃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까지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엔 늘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문. 하루는 그녀가 시장에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허리를 숙여 흙먼지를 털던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주소 아세요? 응? 어디 보자. 어머, 이거 우리 집 주소잖아. 아, 그럼 맞네요. 우체국에서 저보고 전달 좀 부탁하더라고요. 이 동네로 다시 편지가 왔대요. 그녀의 손에 새로운 봉투가 쥐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글씨가 달랐습니다. 조금 더 굵고 불안한 손놀림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오르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의자에 앉자마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가려 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꼭 갈게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편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시간이 얼마든지 걸려도 돼. 내가 오는 길이니까.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꽃을 심었습니다. 빨강, 노랑, 하양. 색색의 꽃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가 오면 이거 보여줘야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물을 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누구 기다린다던데. 그 아들 말이야 아직도 소식 없대. 그런 말들이 들려와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시장에서 팔을 사다가 무심코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정류장 벤치 위 낡은 전단지 하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 전단지엔 무료 급식소 봉사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를 기다릴 동안 누군가의 밥 한 끼라도 해줘야지. 그날부터 윤정임은 동네 복지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밥을 퍼드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따뜻한 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사람들을 안아주며 자신의 그리움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그녀는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편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기다림이란 누군가를 향한 마음 그 자체라는 걸. 민수야, 오늘은 안 왔네. 그래도 괜찮아. 너 오는 길이 멀다 했잖아. 그녀는 여전히 그 편지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노랗게 핀 민들레 사이로 민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주 가까이.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그날 이후 윤정임의 집에는 항상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기다림의 등불이라 불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선선해지고 하늘이 높아지던 어느 날, 윤정임은 평소처럼 마당에 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물뿌리개로 물을 주며 꽃잎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이 스며드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새 화분이 놓여 있고 창문에는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웃음이 많아지셨네요. 그럼요,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올 것이라고. 그날이 언제가 되어도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체국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끝 언덕길을 돌아오는 익숙한 엔진 소리. 윤정임은 마당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대문 밖에서 우체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편지 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는 다른 것보다 조금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엔 서울 에코병원 사회사업팀이라는 인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를 쥔 손에서 서늘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병원?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민수가 다친 건가? 결국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얇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윤민수 씨의 보호자께. 안녕하십니까? 서울 에코병원 사회사업팀입니다. 유족 연락처를 확인하던 중 고인의 유품에서 윤정임님의 주소가 발견되어 이렇게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녀는 그 문장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고인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숙이 한 방울의 얼음처럼 떨어졌습니다. 고인?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손에서 놓쳤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세월이 무너지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고인은 생전 어머니를 자주 그리워하셨습니다. 손에서 놓지 않던 봉투와 메모에는 엄마에게 편지 꼭 붙여주세요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아들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윤정임은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제야 글을 씁니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나는 늘 엄마 생각했어요. 시장에서 떡 팔던 그 모습, 손에 묻은 밀가루 냄새. 그게 그렇게 그리울 줄 그땐 몰랐어요. 엄마, 나한텐 그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그녀는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저렸습니다. 눈물은 글씨를 따라 흘렀고 종이는 점점 젖어갔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 오래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픈 건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그 마음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녀는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요. 대신 다음 생에도 꼭 엄마 아들로 태어날게요. 그녀는 편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건 아들의 냄새 같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잘 살아줬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그 말, 그 한마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너무 맑고 너무 높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그 미소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밤 윤정임은 다시 그 편지를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한 문장씩 되뇌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꼭 엄마 아들로 태어날게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꼭 그때는 우리 같이 오래 살자. 그날 이후 그녀의 방 안엔 언제나 두 개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의 편지, 하나는 마지막 인사. 그 두 편지는 세월이 흘러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집엔 항상 불이 켜져 있대요. 밤마다 작은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더라. 그건 어쩌면 그녀가 아들의 영혼과 함께 나누는 조용한 대화의 불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윤정임의 방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두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장은 오래전 도착한 기다림의 편지. 그리고 그 옆엔 아들의 마지막 편지. 그녀는 매일 아침 두 편지를 번갈아 읽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동안 마치 아들이 바로 곁에서 이야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세월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체통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야, 눈 내린다. 우리 민수 눈사람 만들던 거 기억나지?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리움 속에서도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과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밥을 퍼주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며 웃었습니다. 윤할머니 얼굴이 요즘 환해졌어요. 그럼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거든요.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웃음이, 슬픔 대신 따뜻한 이야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오면 그녀는 여전히 스탠드를 켜놓았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편지를 읽으며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야, 거기선 춥지 않지? 엄마가 매일 이렇게 불 켜놓을게. 혹시 길 잃으면 이 불빛 보고 와야 돼. 그녀는 매일 밤 그 작은 등불 아래에서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리 없는 대화, 하지만 누구보다 진한 대화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편지를 스칠 때마다 그 종이 위에선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바깥에선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임은 조용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 민수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손을 뻗어 머리맡에 편지 봉투를 천천히 쥐었습니다. 그 봉투 위로 눈부신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잘 자자, 민수야. 다음 날 아침 이웃 아주머니가 윤정임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무릎 위엔 두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의 편지, 또 하나는 마지막 편지. 그리고 그 위엔 하얀 눈송이가 하나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편히 쉰 사람처럼 입가엔 부드러운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마치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들을 만난 걸까요? 아니면 그리움이 만든 또 하나의 꿈이었을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집에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 불빛을 어머니의 등불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집 창문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잘 자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아직 붙이지 못한 편지 한 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를 오늘은 마음속에서라도 띄워보내세요. 그리운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한마디와 함께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습니다. 편지 한 장이 남긴 건 종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었습니다.